민생 소비 쿠폰이 미래 세대의 빚이라고요. 하지만 경제학적으로 따져보면 그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큽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케TV 유존선 PD입니다. 최근 동아일보 칼럼가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이 소비 쿠폰이 결국 미래 세대가 짊어질 빚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물가 폭탄이라며 반발했고, 대전시 의회 일부 의원들은 세금 빚으로 표심을 사려 한다며 기부 선언까지 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매우 편향된 시각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채는 만기가 되면 새로 발행에 상환하는 차원 구조입니다. 개인처럼 파산하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자국 통화 발행권을 가진 통화 주권국입니다. 즉, 국채는 기술적으로 디폴트 파산이 불가능하며 특정 세대가 빚을 전가받는 구조도 아닙니다. 또한 한국의 국채 대부분은 국내 금융기관과 국민연금 등 국민 스스로가 보유하고 있어 외국 돈을 빌린 IMF식 외채 구조와도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럼 국가 부채는 정말 위험한 수준일까요? 아닙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국가 채무는 GDP 대비 약 46% 수준으로 OECD 평균 약 110%의 절반 이하입니다. 미국은 121%, 일본은 260%를 넘는데 두 나라 모두 채무 불이행 없이 정상 운영 중입니다. 즉, 한국의 재정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안정적인 편입니다. 또 물가만 오르고 효과가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비 쿠폰은 연 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 기한도 11월까지로 제한되어 있고 국민 전원이 받는 타깃형 소비 진작 정책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재정 지출이 단순 지출이 아니라 승수 효과, 멀티플라이어 이펙트를 통해 경제 전반에 활력을 일으킨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받은 민생 소비 쿠폰으로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식당 주인은 그 돈으로 재료를 구매하고 인건비로 사용하고 그 돈이 다시 다른 소비로 이어지며 수차례 경제를 순환시키는 구조입니다. 한국은행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재정 지출의 승수 효과는 약 1.27배로 13조 투입 시 약 16조 원의 경제 효과가 예상됩니다. 비슷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실제 2008년에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은 7,87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통해 GDP 1.4에서 3.3% 성장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도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거의 모든 선진국이 현금성 재난지원금을 도입해 소비 진작과 민생 회복 효과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였죠. 그때 지급된 코로나 긴급 재난지원금은 69% 이상이 실제 소비로 전환이 됐고, 특히 저소득층과 골목 상권 중심으로 사용되며 경제 활력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경제학계에서는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바로 소비할 가능성이 높아 지원금의 경제 효과가 더 크다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국민이 언젠가 세금으로 갚아야 하니 소비 안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 주장은 리카도 대등성이라는 경제학 이론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이 이론은 현실과 동떨어진 전제에 기반합니다. 첫째, 모든 국민이 미래 세금 부담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앞으로의 세금 정책을 정확히 예측해야 하며, 셋째, 무한히 생존하며 세금을 낼 수 있다는 전제를 둡니다. 넷째, 급한 상황에도 소비를 하지 않는다는 유동성 제약 없음. 다섯째, 인간이 항상 완전한 손익 계산만으로 소비 결정을 한다는 가정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감정, 충동, 습관이 소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며, 많은 국민은 받은 지원금을 식비, 교육비, 병원비 등에 실질적으로 사용합니다.
이런 가정들이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이론과 달리 민생 소비 쿠폰은 실제 소비로 이어집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안 받아도 세금으로 걷어가는 거니까 반대해도 뿌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받는 거다 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정책의 실제 효과입니다. 개인이 15에서 25만 원을 받는 것은 작은 금액이지만 5천만 명이 동시에 소비하면 13조 원이 경제를 순환하게 됩니다. 이는 승수 효과를 통해 약 16에서 17조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고 결과적으로 세수 증가, 고용 창출로 이어져 모든 국민에게 도움이 됩니다. 즉, 어차피 받는 거가 아니라 받아서 경제가 살아나는 겁니다. 또한 이번 소비 쿠폰은 대기업 매출로 빠져나가지 않고 골목 상권에 즉각적인 활력을 줍니다. 경기를 살리면 세수, 세금 수입이 늘고 그 자체로 미래 세대의 부담이 줄어드는 결과가 됩니다. 결국 소비 쿠폰이 미래 세대 빚이라는 주장은 가계부채와 국가부채의 차이를 간과한 분석입니다. 정책 평가는 정치적 선호가 아니라 객관적 데이터와 경제 이론으로 해야 합니다. 이번 소비 쿠폰은 경제를 살리는 정책이며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내수가 위축된 시기에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소비를 살리는 게 정석입니다. 이건 빚 상속이 아닌 성장 상속입니다. 반대로 정책을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비 위축, 일자리 감소, 세수 감소, 복지 예산 축소,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며 미래 세대가 더욱 열악한 경제 상황을 떠안게 됩니다. 정치적 프레임에 갇혀 비주로만 볼 게 아니라 그 정책이 누구에게 어떤 효과를 주는지 현실과 숫자로 판단해야 합니다. 아르케TV 유존선 PD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